자, 철학산책입니다. 철학산책. 오늘은 지난번에 한비자를 다 읽고 이번에는 논어로 들어갑니다. 왜 논어를 하냐면은 예전에 아이디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이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 철학산책 영상에다가 논어는 안 해주시냐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논어도 뭐 괜찮겠다 싶어서 해봅니다. 논어를 지은 사람은 공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공선생, 공자 그래서 논어를 지은 건 아닙니다. 논어는 공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죽은 이후에 그 어딥니까, 공자의 후학들이 모여서 그 공자와의, 그러니까 자기 선생이죠, 자기 스승이죠, 자기 스승과의 대화, 일화 같은 것들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논어 자체는 이제 공자의 저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술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 무슨 철학적인 거하고 별개로 문헌학적으로 혹은 역사학적으로 이제 논어를 누가 주축이 돼서 지었느냐라는 얘기가 가끔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논어에 많이 나오는 사람, 혹은 논어에서 이제 예를 들면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른 사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상민이 아니면 누구누구 아니면 양파 멍멍이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예를 들면 상민 선생께서 공 선생께 물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그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논어 안에는 공 선생의 제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는 뭐 자공, 자로, 그 다음에 안회,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민자건, 아니면 자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등등 등등등 이렇게 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름만 잠깐 나오는 제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과의 일화를 통해서 공 선생의 생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같은 걸지도 몰라요. 소크라테스는 직접 지은 저작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공자는 이제 춘추를 지었기 때문에, 공 선생께서는 춘추를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역사책인 춘추를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작이 없거나 저술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철학적인 입장을 직접적으로 남긴 건 또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맥락에서는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 선생이 살았던 시기는 춘추 시대 말기의 노나라고요. 노나라. 물론 노나라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 전국을 다 유람하면서 다녔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노나라로 돌아오셨던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공자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시려고 그러면 사기를 보시면 됩니다. 사기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의 역사를 다룬 정사기 때문에, 특히 사기의 그 열전이 아닙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특정 인물들의 역사적 사실들은 열전이 아니라 세가가 아니라 이제 열전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공 선생께서는 세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가라는 게 뭐냐면요, 세가라는 거는 특정 제후국의 역사를 적어놓은, 예를 들면 열전 같은 그런 편을, 사기의 편을 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소공세가, 아니면 뭐 제태공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세가인데, 예를 들면 연소공세가는 연나라의 역사, 연나라의 시조가 소공이거든요. 그리고 제태공세가, 여러분 강태공 아시죠? 그죠? 바로 그 강태공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제나라의 역사를 보고 제태공세가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세가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제후국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특이하게도 공선생은 열전이 아니라 세가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기를 쓴 사마천이 이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선생 정도면은 그 역사에 끼친 영향이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개인이 아니라 제후로 제후로 봐도 괜찮을 만큼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세가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본기라는 거는 이제 황제,
적통을 잇는 천자만을 적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나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주본기 다음엔 진본기, 그 다음에 진시황본기, 그 다음에 한본 뭐 예를 들면 뭐 유방 그 고조분기, 고제분기로 돼 있나? 아무튼 그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항우는 천자를 그 뭐예요? 정통 청자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면서 항우가 졌기 때문에, 유방이 이겼기 때문에 정통적인 사람은 아니지만은 사마천은 항우가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어쨌건 진나라의 대권을 이어받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항우의 이야기 역시 열전이나 세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마천이 스스로 이제 해석하는 역사, 스스로의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고,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선생이 이뤄놓은 업적이 철학적이거나 뭐 역사적인 업적이 그 후대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모택동이가 쥐 터트리기 전까지는, 네, 홍위병들이 그걸 개박살내기 전까지는 적어도 중국에서 이민족들이 들어오든 아니면 뭐 역적 그 지아빠를 죽인 새끼가 왕이 되든 황제가 되든, 아니면 지엄마를 죽인 새끼가 황제가 되든, 아니 수십만을 죽인 새끼가 황제가 되든, 어쨌거나 이제 육아적인 태도를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대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유학이라는 거는, 육아 철학이라는 거는 되게 많이 그 정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은, 그게 말 그대로 한비자, 바로 전에 제가 한비자를 읽었잖아요. 한비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비자는 주로 이제 다스리는 스킬들, 기술들, 원리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아무튼 스킬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육아 철학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원리 원칙적인 타당성, 정당성, 그런 것들에 좀 더 이제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진나라 이후에 통일한 한나라부터 한나라 이후의 국가들은, 중국의 통일 왕조들은 전부 다 이제 육아하고 법가적인 통치념들을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뭐 그게 제도적으로 뭐 군현제니 공국제니 아니면 뭐 중효니 뭐 아무튼 과거제니 뭐 이런 걸로 이제 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공자가 이뤄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반대로 얘기해서 그 모든 것 중에 어떤 것도 사실 공자의 손길이 간접적으로 닿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적으로나마,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 그러면, 철학적으로든 아니면 역사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중국사, 그리고 중국사뿐만 아니라 한국사, 외놈사는 좀 그렇다. 외놈사는 조금 영향이 덜하죠. 워낙 그 새끼들이 그 근본이 없는 놈들이다 보니까. 아무튼 한중일, 그리고 베트남사, 그리고 뭐 멀리 다른 나라, 뭐 지금은 중국 땅이 돼버린 뭐 내몽골 지역이든 만주 지역이든, 아무튼 다른 주변 지역들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아시고 논어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